1월 새해부터 로봇 업종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2025년 을사년은 로봇의 해다라는 이야기로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로봇 업종은 여러 가지 호재성 뉴스가 겹쳐 나오면서 겹호재의 주가도 환호하고 있습니다. 일단 어떤 이슈들이 나왔는지 먼저 이슈들 좀 정리해 보면요. 일단 지난주에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최대 주주로 등극했다라는 소식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시가총액 5위까지 단숨에 끌어올리게 됐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오는 17일부터 삼성전자의 자회사로 편입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 로봇이 국가 첨단 전략 기술로 신규 지정됐다라는 소식 역시 로봇주에 힘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에서도 여러 기업들 테슬라를 필두로 휴머노이드 사업에 작년부터 계속 진출을 해왔는데 오픈 AI에서도 휴머노이드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라는 뉴스가 나왔고요. 엔비디아 역시 관련 사업 뉴스가 계속해서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도 휴머노이드 기업들 관련해서 화웨이 같은 기업들이 있는데 휴머노이드 업체가 또 올해도 다수 양산될 것이라는 전망 역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에서 로봇을 좀 빠르게 낙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함께 협업하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쪽에서 어떻게 매출이 잡히느냐가 또 핵심적으로 살펴볼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삼성전자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함께 휴머노이드 공급망을 구축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로도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단 부품단에서 정밀 감속기 그리고 액추에이터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들로 많이 또 관심이 옮겨붙고 있는데요. SBB테크와 이렌시스, 인탑스, 우린 PTS, SPG, 로보티즈 같은 종목들로 관심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어떠한 코멘트들 나오고 있는지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에서는 삼성전자의 휴머노이드 경쟁 참전으로 한국도 로봇 트렌드의 궤를 같이 하게 됐다라면서 국내 로봇 분야의 관심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IM증권에서는요. 국내 대다수의 업체들이 아직 휴머노이드와 상관관계가 낮다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본업의 펀더먼털 개선이 주가 반등의 열쇠가 될 것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따라서 성장 기대감은 유효하지만 실적 개선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기대감은 굉장히 높은 상황이지만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자체가 아직 극초기이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의 주가 변동성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 함께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기업들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업으로는 박근호 이사님께서 기가비스를 가지고 오셨는데 오늘 시장에서 4% 넘게 상승세. 그리고 이 기업은 외국인 수급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외국인들 수급이 연이어서 들어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상장하고 나서 사실 변비하는 상승 없이 1년 반 동안 계속 내려오고 있는 기업이죠. 이게 이유가 뭐냐면은 상장했을 때 받은 기관들 IPO 물량이 다 빠져야 되는데 그 물량이 이제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기가비스가 여기에서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더 빠질 게 있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투자 포인트 좀 몇 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하는 기업이냐? 우리 반도체 기판 광학 검사하는 기업이에요. 기술력은 전세적으로 뭐 거의 탑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반도체 기판을 주로 만드는 기업들 이제 글로벌 탑 플레이어들을 보면 이제 일본 기업들이 많죠. 이비덴이나 뭐 신코덴코,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뭐 삼성전기, 그다음에 대만의 유미마이크론 이런 세계 이제 탑4 기업들이 다 기가비스 장비들을 쓰고 있는데. 이번에 CES에서 뭐 앞서서 이제 뭐 AI, 뭐 양자 컴퓨터, 로봇들도 관심을 받고 있지만 유리 기판 업체들도 상당히 많이 참여를 했거든요. 근데 이 유리 기판은 이렇게 비아우를 뚫는 TGV라는 장비를 우리 기가비스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유리 기판의 어떤 밸류 체인에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유리 기판 하는 기업이 세 기업이 있습니다. 기가비스는 L사와 이제 협력 관계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당연히 LG 이노텍이겠죠. LG 이노텍, 삼성전기, SK 이 세 개의 유리 기판을 하는 기업 중에 LG 그다음에 SKC 두 곳에서 이제 러브콜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적이 이 기가비스 작년 실적이 굉장히 좀 안 좋아서 그렇지 그 전의 실적을 보면
IT 기업에 이런 영업이익률이 나올 수 있나라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을 했던 기업이에요. 근데 작년에 굉장히 좀 힘들었고 올해 이제 흑자 턴어라운드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주가도 지금 봤을 때는 거의 기관 수급이 저점이기 때문에 주가도 거의 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서서 이제 앵커께서 언급해 주신 외국인 수급은 아주 막 몇십만 주씩 계속 사는 거 아닙니다만은 거의 하루도 안 빠지고 차곡차곡 좀 약간 모아가는 듯한 느낌을 좀 주고 있어요. 그래서 기가비스도 이제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할 때 가장 좋은 것은 뭐 다른 것도 많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실적 대비, 성장성 대비해서 많이 빠졌다라는 게 가장 큰 메리트가 있는 거거든요. 기가비스가 가격적인 메리트는 제가 봤을 때는 IT 중에서는 탑 10 안에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듣다 보니 실적 부분이 궁금한데 지난해는 안 좋았다. 굉장히 안 좋았죠. 왜 안 좋았습니까? 일단은 물건을 이제 파는 게 아니라 이제 발주처에서 발주를 하면은 수주를 해서 이제 공급을 하는 건데 발주가 거의 안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번 해에는 좋을 거라고 전망하시는 이유가요? 일단은 이 유리기판 쪽이 지금 아직 개화 단계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반도체 기판 쪽도 이제 거의 바닥을 잡았거든요. 그 반도체 기판이라는 건 뭐냐 하면 우리 이제 D램 보면은 이제 칩이 있고 거꾸로 뒤집으면 이제 초록색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반도체 기판이거든요. 전 세계 4대 반도체 기판 플레이들이 다 이 기가비스 그 장르들을 쓰고 있고 그 회사 기업들도 사실 매출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이제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기가비스도 따라서 갈 거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기가비스가 가장 좀 아쉬웠던 거는 유리기판 밸류체인이 못 들어갔어요. 근데 좀 약간 분석을 하다 보면 유리기판 밸류체인에서 최상단에 위치할 수 있는 어떤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기가비스 만나보고 왔습니다. 고객사들의 실적 반등에 따라서 기가비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실적이 반등할 수 있다. 그리고 외국인 수급도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주가 수준도 많이 낮아져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다라는 의견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QSI인데요. 박정식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기업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QSI는 이제 반도체 레이저 전문 제조 업체죠. 이게 바코노 스캐너 그리고 레이저 프린터 등에 사용하는 이런 이제 광반도체 관련 제품을 이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이제 AR, VR 이제 3차원 깊이 측정 카메라까지 이제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VR 관련 기업으로도 또 엮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요. 또 이번에 이제 극저온 저자분 증폭기도 이제 개발을 해놓은 상황인데. 이번에 또 이게 마이크로 파몬 원리식 직접 회로 MMIC를 또 개발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게 고주파 회로를 이제 단일 반도체 칩에 직접 한 소자이기 때문에 이 극저온 저자분 증폭기랑 같이 모듈과 같이 이제 양자 컴퓨팅 회사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납품을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소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 양자 컴퓨터 성능을 이제 좌지우지하는 이제 핵심 부품을 이번에 이제 개발을 해서 관계사에 이제 샘플까지도 지금 제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양자 컴퓨팅 관련 부품 종목으로 또 부각을 강력하게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미 이제 저점에서 한 2배 정도 상승력이 나오기는 했지만 2배 정도 상승력이 나와서 이제 본연의 자산 가치 정도 수준의 시가총액을 형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한 973억 정도 수준인데 이 회사의 자본 총계가 832억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연의 자산 가치를 찾아왔다. 하지만 양자 컴퓨팅 관련 부품을 이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시장에서 이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존재할 것 같고 흑자도 잘 좀 내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력이 저는 이제 최소한 14,000원 정도 자리까지 지금 주가 대비 한 40% 정도는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일단 단기 과열로 한 8일 날까지 이제 단일가 거래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9일 날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거래가 풀리죠. 그때부터 다시금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단일가 거래할 때 여러분들이 좀 눌렸을 때 천천히 좀 모아 가신다면 9일 이후로 좀 좋은 결과를 또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QSI. 단기적으로 또 수익을 얻고 싶으신 분들이라면은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또 다른 주인공입니다. 삼성전기인데요. 7% 넘게 상승세 13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기는 늘
약간 주주들을 좀 배신하는 듯한 그런 약간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앞으로 좀 다를까요? 어떻게 보세요? 양치기 소년 같은 그런 약간 그런 느낌이 흐름은 있어요. 양치기 소년의 교훈은 뭐 늑대가 결국에는 뭐 온다 아니겠어요? 네, 그죠? 네. 삼성전기를 분석을 하면서 이제 로봇을 끼울지 저는 참 상상을 좀 못했었는데 그러니까요. 일단 삼성전기가 지난번 CES 이제 2024년도 CES에서는 우리의 미래는 로봇이다라고 밝히기는 했죠. 밝히긴 했는데 이제 최근에 나온 기사들을 좀 정리를 하다 보면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을 대비를 해서 이쪽에 카메라 모듈을 개발을 하겠다라고 이제 삼성전기가 밝히고 있는데 조금 약간 다른 얘기 말씀을 드리면 저는 로봇을 왜 인간 모양으로 만들어야 되는지 아직도 좀 의문입니다. 굳이 왜 인간 모양으로 만들어야 되는지 넘어지기 쉽게. 근데 뭐 제가 이거 누구한테 물어봤는데 인간처럼 만들어야지 친근감이 들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자다가 일어서서 물 먹으러 갈 때 그 딱 서 있으면 더 무서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거의 많으신가 보다, 그죠? 네, 일단 삼성전기 얘기를 네. 돌아가서 삼성전기가 아무래도 뭐 카메라 모듈 전문 기업이죠. 테슬라 그 트럭도 이제 삼성전기가 독점 납품하고 있는데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과 그 로봇에 들어가는 카메라는 굉장히 좀 다르다라고 그래요. 이제 카메라 쪽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화소수나 이제 이쁘게 좀 표현하는 그런 게 필요한데 로봇 쪽에 들어가는 건 이제 거리라든가 움직임 이런 것들을 많이 포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삼성전기 입장에서는 스마트폰에서 쌓은 기술력을 이제 로봇으로 일단은 기술력을 좀 넓혀 가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업체 카메라 모듈 공급 가능성이 있다 논의를 하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업체가 어디인지는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기도 밝히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레인 로보틱스와 관련돼서 카메라 모듈 탑재 가능성 이건 좀 약간 뭐 실적에는 거의 영향이 없을 것 같고 좀 정리를 하면 삼성전기도 사실 좀 뭐 앵커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올라갈 듯하면 떨어지고 올라갈 듯하면 떨어지는 흐름이 계속 나와서 주주분들이 많이 좀 힘들어하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하나 좀 약간 고무적인 것은 삼성전기는 외국인 수급보다 기관 수급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주가에 적용을 하거든요. 근데 12월 달에 기관 수급 굉장히 타이트하게 들어왔고 외국인들 굉장히 연하게 좀 약간 루즈하게 좀 매도가 계속 됐었는데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바로는 아마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가 들어오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1월 달 들어서 거래량도 좀 약간 급증하는 게 삼성전기도 뭐 최근에 주가 흐름이 네. 좀 약간 작년에 힘들게 했었습니다. 올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기 좋은 기업이죠. 기술력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앞으로 주가 탄력 어느 정도 가지고 갈 수 있을지 수급과 함께 연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들고요. 이어서 마지막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SFA 반도체인데 오늘 3.4% 넘게 상승세 박전지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셨어요. 이 기업은 어떻게 전략 세우면 되겠습니까? 예, 반도체 업체인데요. 일단 뭐 반도체 조립 테스트 이거 패키징을 이제 하고 있는 업체인데 제가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들 줄줄이 언급드렸는데 다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죠. ISC 5만 원대에서 7만 원대까지 잘 올라갔고 PSK 홀딩스 지속적으로 급등력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GST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횡보권을 탈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후발로 네. 후발로 SFA 반도체 또 여러분들이 또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점을 좀 강조드리고 싶은데 자, 왜 그러냐면 올해 그동안 작년에는 이제 적자였는데 올해 이제 소폭 흑자로 이제 전환이 되었고 2025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대규모 흑자를 또 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점차적으로 좀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 모회사 SFA라는 이제 반도체 장비를 만드는 회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 회사에서 비접촉 대면적 인쇄 기술로 반도체 패키징을 할 수 있는 장비를 이번에 개발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HBM에도 활용이 가능하고 유리기판에도 활용이 가능한 그래서 이제 와이어 본딩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이렇게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제 이것을 이제 이 장비를 이제 2025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양산을 해서 이제 2026년에는 이제 파일럿 라인에 한번 깔아서 테스트를 해보고 괜찮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판매를 하겠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SFA 반도체가 가장 또 수혜로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SFA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난 19년도에 제가 1,600원대 이제 언급을 드리고 나서 10,000원대까지 2021년까지 쭉 상승력이 나왔던 종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시 또 쭉 하락해서
3,000원대까지 하락이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연의 자산 가치 정도 수준까지 시가총액이 거의 이제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단기적인 상승력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 최소한의 반등력은 한 4,100원대까지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어서 지금부터 한번 잘 모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FA 반도체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박근호 이사 그리고 박정식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